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부끄러운 내용인데, 저희 프론티어의 수준을, 어, 이 비대머라고 하는 거기에서 올린 글을 보고서 아직도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언제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금요일쯤인가 D-3이니까 그러면은 울산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게 아마 금요일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단체에서 글을 올린 걸 보고서 정말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이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쏟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어떠한 저들의 잘못을 어, 막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 어, 뭐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뭐냐 하면은 한번 읽어 드릴게요. KOK 피해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물음표 해놓고 시간 나면 확인해 보자고 너무 믿고 있다가 원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직도 기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단체를 어떻게 보면은 리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금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원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원금을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할 때, 뭐 예치를 했을 때, 투자금을 예치를 할 때,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예치를 했나요? 현금으로 예치를 하면은 당연히 재단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 자체도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 출발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은 어쨌든 간에 현금으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크립토 커런시로 바꿔서 리플이든 트론으로 바꿔서 해외 거래소에 ICO가 돼 있으니까 옮기잖아요.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KOK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플이든 스론을 어, 다시 사서 사고 옮긴 다음에 되팔고 USDT로 만든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KOK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를 한 것을 저희가 KOK 지갑에다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KOK 지갑에다 옮긴 다음에 그 옮긴 것을 채굴하기를 그 수량, 스테이킹을 할 수량만큼을 클릭을 해서 채굴하기를 눌러야지만이 이게, 어, 이 KOK의 숫자는 스테이킹 지갑으로 들어갈 것이고, 스테이킹 어드레스가 있는 그 지갑으로 들어갔을 거고, 그게 플랫폼 가격이 얼마가 돼 있었을 건데, 그 플랫폼 가격 곱하기 자기가 KOK 개수를 잡아넣는 만큼을 곱해가지고 위에서 달러로 표기가 되는 거죠. 보유 자산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치를 한 거는 네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테드, 그 다음에 KOK, 이드, 비트로 스태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유가 되는 예치를 한 것은 그것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은 우리가 해지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여기에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자산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잡혀 있었지만은 그런데 플랫폼 가격은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해지를 하면은 이거를 정산을 해줄 때 그 보유 자산 나누기 플랫폼 가격을 하면은 개수가 나와요. 이 개수가 해지 물량이 되고 이 해지가 된과 동시에 이 플랫폼 가격과도 무관하고 오로지 이 나온 수량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 거래소 ICO되어 있는 거래소의 가격과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집회를 한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하고 없어요.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현금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스테이킹을 할 때는 비트 이더로 했다. 그러니까 비트 이더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지금은 절대로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창피스러워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무리들이 리더라고 이런 글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가 전부 다 어려운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두드려 본들 뭔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바보짓을 또 하는 거죠. 일당날라가 차비네. 그 다음에 기운 빠지죠. 원금 돌려달라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원금이 돌아오나요? 못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누구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전애들은 지금 고소해놨는 거, 뭐 그것도 사기, 뭐 시세 조작, 뭐 유사수신, 그 다음에 사람도 여러 해놨는데 거기에 고소자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3자가 못 들어가요. 내가 이미 해지를 하고 내가 손실을 얼마를 받는지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소자로 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몇 명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 그 몇 명을 위해서 시잘데기 없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돼요? 그 몇몇을 위해서? 왜 그런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땡땡이 방하고 이 땡땡이 방은 거기에 오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겠다고. 그 캐나다 뭐 여자가 돈을 좀 보내줘갖고 차를 대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45인승이다. 그러면은 절반도 아직도 안 찼대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는 판단을 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그런데 비대 쪽에서는
거꾸로 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꼽살이 끼겠다고 또 쫓아가겠다는 게 이 땡땡방이에요.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저희가 어,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플랫폼 가격은 지금 7불이라는 데서 한 번도 내려오지를 않고 19번 오를 동안에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다른 크립토커런시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반등도 있었다가 또 조금 횡보를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 것은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두 번의 이제 쌍봉을 만들고 나서는 그냥 추락을 시작을 하고 나서는 반등이라는 것 자체를 보이지 않고서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잠시 보니까 0. 아침에는 어젠가 0.31 정도가 0.03 정도까지 갔는데 뭐 미팅을 하면서 보니까 0.0355 정도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처럼 우리의 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00만 불이 넘어가고 이랬던 시절과 지금은 그렇게 움직여도 어 뭐 70만 불? 70만 불 정도 하고는 이거는 가격 자체를 예를 들어서 70만 불을 가지고서 그냥 사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치를 다 사들여도 8, 9억 정도면 다 사들이고 가격 올리는 것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수량들을 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공급량을 그 숫자만큼을 소각지갑으로 다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량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은 걔들이 보세요. 로드맵 줄기차게 이야기했죠. 가격 변동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한 것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커미트 풀로 옮긴다. 이것도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고 뭐 그라운드 체인으로 되는 그런 메인넷을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론칭을 했다. 얘들은 그 지금 테스트넷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론칭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K 스테디움이 그러니까 메인넷이 생겼어요. 있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하니까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요. 그 다음에 제너 드래곤 뭐 저게 뭐 해시 뭐라 그러든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 있대요. 그런데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요. 거기에 뭐 포카 뭐 그다음에 고스톱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 거잖아요. 적어도 7부를 고점으로 찍고 내려왔다면은 이게 다른 것처럼 뭐
어느 정도 다른 얼트코인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얼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85%에서 90% 수준이다 떨어진 게 그런데 우리는 200% 넘게 떨어져 버렸어요. 200% 맞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을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은 저희는 50만 원 정도의 자산의 가치가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들이 그렇게 떠들렀는데 뭐 하나 바뀐 게 있냐고요. 그걸 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서 하는 사람이 제 동영상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한 1,4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 그럼 1,400명 정도가 이 무료 회원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120만이래요. 배땡땡이가 그 젊은 애가 이야기한 이야기대로 하면은 120만 명의 그 회원이 있는데 1,400명이 어그리를 하고 여기에 행동을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지나가는 애한테도 물어보고 지나가는 멍멍이한테 물어봐도 웃긴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 플랫폼 가격과 이 거래소 가격은 최대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것 자체를 갭을 최소화로 줄였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0.1달러 할 때를 생각을 하면은 1달러까지 저는 맥시멈으로 1달러까지 플랫폼 가격을 내려도 무방하다라고. 근데 그건 이제 1달러가 될지 1.5달러가 될지 2달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로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1달러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플랫폼 가격을 7에서 1로 내리면은 그러면은 0.1달러면은 거의 90%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0.1달러까지 내려온 시점은 그렇게 제가 그때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0.5달러 뭐 그러면은 저희는 50%의 가격 하락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얼트코인들이 90%뭐 90 몇 프로 뭐 이랬을 때 그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비트하고 이더가 65%에서 한 70% 떨어졌을 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규 스테이커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재단에서 했던 이 멍텅구리가 했던 용역사가 했던 간에 정말 멍텅구리 짓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후원 수익을 날려버렸다는 거. 등급 수익을 날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후원 수익을 한 1대만 있었던 거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2대까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제가 또 컨펌을 받은 게 3대부터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법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1달러로 내리고 0.5달러일 적에 그러면 50%잖아요. 떨어진 지금 가격, 거래소 가격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80%, 90% 이상 가격 하락이 됐는데 저놈은 그래도 50%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0.5달러로 100개를 사면은 넣는 순간
2배가 돼서 스테이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형이 2배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나오지만은 거래소 가격으로 다시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은 3.8%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3.8%면 1.9%가 되나? 1.9%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월 보상률로 따지면 1.9%면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분들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리플을 계속 했을 거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비트 이더가 저놈들이 그거를 분명히 밝혀내겠지만은 그놈들이 그거를 오입금 시키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 콘텐츠를 공급을 하는 그런 쪽과 그 KCP인가 뭐 그런데 거기에 월 뭐 수만 불을 주면은 다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맨날 하는 소리 그거잖아요. 우리가 프레임은 딱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공급되는 디지털 서비스 자체가 있으나 마나하고 볼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이거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되는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 콘텐츠들을 K 드라마, K 무비, 뭐 K 뮤직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작업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넷플릭스 잡고 뭐 한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90% 이상 떨어졌는데 이놈은 플랫폼 가격을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새로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분들을 유입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가 3승, 5승, 7승 뭐 지랄을 하지만은 스스로가 그 앱을 깔아주고 본인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 소개를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뭐 컴퓨터 그 이렇게 어 앱을 오퍼레이팅 하는 거에 조작을 하는 거에 겁을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폰서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폰서가 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설치도 해주고 작동법도 조작법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순환이 되고 지금 이전에 우리가 좋았던 시절에 그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짓 자체를 재단에서 막은 건지 아니면은 용역사에서 막은 건지 정말 제가 해도 그거 이상은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죠. 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비대 같은 쪽에 있는 작자들이 개념 자체가 지금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으니까 얘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노다지네. 이거잖아요. 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 게 아니고 이 멍청한 것들의 돈을 예치를 해놨는데 눈에 보이는 KOK 말고 가치가 있는 이더비트를 오입금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오입금을 시키는데 투자금을 많이 자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으니까 이 앱을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입금이 되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반면에
저개발 국가에 있는 참여자들은 자산 보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크게 못 느껴서 들여다보는 사람의 그 이게 빈도가 약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무 데나 막 보내면 돼요. 근데 걔들도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있는 쪽에는 오입금을 안 시켰을 것 같다. 왜? 혹시나 들어오면은 이거를 미친 척하고 그냥 재스태킹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스태킹을 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CS에서 이거를 조작을 한 쪽에서 그 이야기 자체를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예전에 장사방에 부방장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재스태킹을 했대요. 근데 어떤 연락도 안 왔대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 어, 앱을 조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막 보내면은 뭐 무작위로 랜덤으로 보냈겠죠. 뭐 걔네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고 어쨌든 간에 국적을 보고서 뭐 하든지 해가지고 보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원래는 오입금이 되면은 모든 것들은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데 얘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 멍청한 것들 뭐 봐도 눈뜬 장님이니까 거기에서 다른 자기들끼리 이제 끼리끼리 있는 것들한테 배분을 하는 걸로 해서 요놈 쪽에 지갑으로 보내고 저놈 쪽에 지갑으로 보내고 다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트, 이드, 그 다음에 테드조차도 뭐 어쩌면은 이미 다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저 멍청한 것들이 지금도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저런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저기 시위를 가면은 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허위 정보를 또 주는 거죠. 그걸 따라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그거를 또 주최를 하는 쪽에서 글을 공지를 적당으로 올려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저놈들한테 쏘는 것도 신물이 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하는 작자들조차도 저렇게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창피스럽다고요. 비대라는 데도 그 뿌리는 저잖아요. 이 땡땡 뭐 거기 또 실천연합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넘사시러워요. 제가 너무나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조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코인인데 코인을 가지고 지금 플랫폼 가격으로 계산돼 가지고 개수를 받는데 거래소에 갖다가 팔 때는 거래소 가격 말고는 어떤 것도 적용을 못 하잖아요. 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는 원금을 정책이 정해진 대로만 주면 되는 거지. 보상 정책에 따라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지것처럼 이거는 오너십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소유가 아닌 매니지먼트 관리적인 부분의 측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게 아니단 말이죠.
그럼 정책이 수립돼 있는 대로, 결정이 돼 있는 대로 지급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지들이 짓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재단도 이 코인을 그 사람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PJ M사가 용역사 역할을 하는데도 걔들이 이 코인의 KOK뿐만 아니라 비트, 이더, 테드에 대해서도 걔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죠. 개념 차이에서 개념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와버리니까 쟤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원금 내놔라. 예치해놨는 원금 내놔라. 코인을 우리 KOK를 개수를 넣음과 동시에 플랫폼 가격으로 표시 자체가 US 달러로 표시가 됐을 뿐인데 그 US 달러를 현금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놈들한테 원금 돌려달라고 하면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제가 이거 정말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영상 올리는 게 한 17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의 것들이 그런 내용들로 정말 많이 설명을 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 집이잖아요. 불쌍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까지 더 이상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는 전체 공개하는 지금은 제가 일부 공개로 다 바꿔서 아무나 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이 부분을 좀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발 그 개념만은 꼭 좀 가지고 계시라. 그리고 정상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환수가 되더라도 환수가 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는 플랫폼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이 거래소 가격을 둘 다를 저희는 한꺼번에 어, 그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빨리 유지를 시킬 수 있다. 회복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만큼의 환수가 되는 걸 가지고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플랫폼 사업의 정상화를 동시에 이룸으로 해서 이게 그냥 투기성의 코인이 아닌 정말 진정한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기여도 하고 보상도 조금 더 받으면서 이 시기를 좀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은 우리의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갭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그 투자금, 원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원금에 가차워지는 그런 거를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설명은 마치고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